잠시 후 푸른방송 뉴스가 방송됩니다. 달서구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구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14일 달서 어떤 스승상 시상과 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15일부터 대구 제주 간 진에어 항공이 신규로 취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간 지 90일 만에 5월 20일부터 부분 재개관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5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구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21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초선인 미래통합당 홍석준, 김용판 지역구 당선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당선인 인사 말씀, 달서구 주요 현안 건의, 중점 현안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업과 각종 수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당선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소통 강화 및 현장 밀착형 정책 협의를 통해 지역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은 14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우수교사 3명에게 달서으뜸 스승상을 시상하고 2020년 대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진학 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으뜸 스승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이 전달됐으며 진학 장학생에게는 타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하고 1인 최대 2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1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달서 으뜸 스승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미래 인재 육성과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올바른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사의 사기 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달서 으뜸 스승상 시상금 중 일부를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재단의 후원에 제자사랑의 따뜻한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진학 장학생 11명은 달서구 지역 주민의 자녀로서 2020년 대학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기감이 되는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한편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달서구청 출연금과 지역 주민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총 26명의 으뜸 스승상을 시상하였고 진학장학생, 희망장학생, 성적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635명의 학생들에게 8억 8천여만 원과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토요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5개 학교에 1억 2,5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10월부터 대구 제주 간 진에어 항공이 신규로 취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전기 노선으로 전환 예정이라고도 전했는데요. 대구국제공항 취항이 처음인 진에어 항공은 오는 10월부터 대구 제주 간 부전기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대구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로써 대구공항에 취항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항공 등 총 3개 항공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구공항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4월 이용객이 5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됐습니다. 이번 진에어 항공의 신규 취항으로 대구 제주 간 노선은 5월 기준 주 219편에서 275편으로 늘어나는 한편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이번 국내선 취항이 대구공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국내선 신규 개설과 함께 향후 국제선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선 신규 노선 취항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국제선 신규 개설에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간 지 90일 만에 5월 20일부터 부분 재개관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완화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잠정 휴관을 종료하고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시간대별 관람객 분산과 안전한 거리두기 관람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하고 사전 예약제 기간에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아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마다 50명 관람 인원을 제한하며 1일 4회에 걸쳐 총 20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또 대구미술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 관람을 위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해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한편 관람객들은 미술관에서 마련한 방역 지침에 따라 관람을 해야 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만날 수 있는 전시로는 대구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엄선한 소장품 백성과 대구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의 공동기획전 대구 광주 달빛 동맹 달이 떴다고 등 총 3개의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한편 재개관에 앞서 15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의 전시 분야 실무위원 17명이 함께 대구미술관 개관 대비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개관 대비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강정주 초대전 늦은 봄을 위한 서시 전시회입니다. 강정주 초대전 늦은 봄을 위한 서시전을 5월 24일까지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작가 강정주의 작품 속 주된 모티브는 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소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꽃들을 통해 작가의 내면을 표출해내는 작품 속에는 조형적 아름다움 이상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색채와 조형미로 그리기보다는 건강한 생명력을 함축된 조형의식으로 승화시켜내려는 작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작가는 아름다운 정물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작가 자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절대적 미의 가치이며 그림을 보는 관람객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순수한 심상의 결과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그리며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행복의 향기를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려는 의식이 확장을 깨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꽃 이상의 의미보다는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진 그림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 강정주는 이번 전시는 내가 캠퍼스 앞에 앉아 느낀 행복한 마음이 꽃을 통해 표현한 나의 조형 언어는 오래도록 보는 이의 가슴에 행복한 향기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생활은 이 하루의 에세이, 내 하루도 에세이가 될까요? 입니다. 저자는 기자, 카피라이터, 기획자, 사내방송 및 프리랜서 작가 등으로 10년 넘게 글쓰기로 밥벌이를 해왔지만 자신의 에세이를 쓸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고 있는 일에서마저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 대신 글로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쓰다 보니 남들과 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명으로 비정규직 직장생활에 대해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풀일 때도 악플이 달릴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에서 295만 명이 그녀의 글을 읽었고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브런치 프로젝트에서 상을 받았으며 2018 우수 출판 콘텐츠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일상을 다룬 에세이 23편과 그 에세이를 쓰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글쓰기 팁 23편이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만의 글쓰기 루틴 찾기, 첫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 등 에세이 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2장에서는 떠오른 글감을 놓치지 않는 법, 마음글 살리기 방법 등 에세이를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태고의 요령, 악플 대응법 등 글쓰기를 지속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의 글을 읽고 있자면 내 삶도 근사한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당신의 하루도 근사한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서산업단지가 전국 최초 스마트 산단으로 추진 예정인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를 거점 산단으로 하고 제3산단과 서대구 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하여 구 경북도청,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 종합유통단지 및 엑스코를 연계 지역으로 하는 대구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올해 12월까지 대구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47개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서산단은 일반 산업단지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산단으로 신규 선정됐습니다. 규모가 크고 도심에 위치해 기업 및 근로 여건이 우수한 성서산단의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 공정 혁신 모델을 보급, 확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맞춤형 기업 지원, 제조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스마트 농업을 위한 IoT 장치를 배부해 농가를 돕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한 단계 높은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해 5월부터 사물 인터넷 장치를 7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치는 시설하우스 환경의 여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이를 통해 온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토양의 온도와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가 빅데이터로 농업진흥청에 수집되는데 향후에 이 자료를 확인해 재배에 응용할 수도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면 검토를 거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경원고등학교와 송년여중이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결성한 소식입니다. 4월 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5월 중순까지 학생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수단을 활용해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을 실시하면 비대면 방식을 통한 학생 건강 안정 확보 및 학업 정진과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멘티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학습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고등학생 멘토들이 관련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네이버 밴드 등에 공유하고 줌에서 만나 보충 설명이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멘토 역할을 맡은 경원고 학생들은 교육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봉사 확인서도 받을 수 있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에 활용 가능하고 송년여중 학생들 또한 진로를 선택하고 고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등산객들의 산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염두에 두고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5일부터 실시하는 봄철 산악사고 대비 실시하는 인명구조훈련은 코로나19 대응 종합행동지침에 따라 훈련 실시 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후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진행은 개인 안전 교육 실시, 들것을 사용한 가상 요구 조작, 이송 훈련, 문제점 도출 후 개선 방안 강구 등 토론식 훈련 순이며 인명구조 기술 연마 및 숙달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상호 대구 달서 소방서장은 5월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었지만 등산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예상되는 산악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은 등산 시 개인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안전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구는 비슬산 창꽃 군란지에서 창꽃이 진 후 일부 자생하고 있는 산철쭉이 만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꽃 군락진의 산철쭉의 점유율은 10% 정도로 많지 않지만 군락지를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는 소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 선인들은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 참꽃이라 하고 철쭉은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불렀습니다. 두 꽃은 매우 유사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달래는 4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면서 잎이 나옵니다. 잎의 모양은 긴 타원형이며 잎의 뒷면에는 털이 없습니다. 반면 철쭉은 5월에 꽃과 잎이 함께 피고 꽃 가운데 젓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잎은 가지 끝에 작은 주걱 모양으로 4-5장이 돌려나며 잎의 뒷면에 털이 있습니다. 한편 비슬산 창꽃 군락지를 방문할 때는 코로나19에 대해 예방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하고 있는 유흥밀집 지역을 특별 점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등 8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및 불법 영업 업소들이 있어 유흥시설 밀접 지역 내 127개소에 대해 달서구청 공무원 6명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소 8개소에 대해 조치사항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1개소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주류 보관 5개소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람주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시장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대구시의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과 불법 영업업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건전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18일 최근 지자체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 함께 새로운 일상 방역 체계인 7대 기본 생활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이용객들에게 대구시가 추진 중인 7대 기본 생활수칙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30초 손 씻기 및 손 소독 실천,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등을 안내하면서 안전한 생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자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로만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1 교대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온 체크,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제 제공 등 철저한 방역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도기열 서장은 최근 잇따른 방침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감이 언제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생활 방역 체제 7대 기본 수칙을 유념하여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외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해주세요.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있다면 출근하지 말아주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악수보다는 목례로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기, 개인 위생수칙 지켜주세요. 집이나 주변 환경 매일 환기하고 소독해주세요. 최대한 집에서 꼭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누로 손을 꼼꼼히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악수는 잠시 그만,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불편하더라도 탈의실, 휴게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컵이나 접시,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말아주세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회식 약속을 자제해주세요.